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학기 북경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최미소입니다. 제 브이로그를 통해 제가 북경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북경대학교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보면 베이징 서북부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북경대학교입니다. 지도를 통해 학교의 중요한 장소를 알아볼까요? 이곳은 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입구인 동남문입니다. 학교가 크지만 수업을 듣는 건물은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 20분 동안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북경대의 가장 큰 호수인 미명호입니다.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서문으로 가면 북경대학교라고 쓰여있는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원명원과 이화원이 있는데요. 보통 평일에는 관광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 산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명원에 있는 서양루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서태후의 여름별장인 이화원도 가깝기 때문에 쉽게 방문할 수 있으며 북경대 학생은 앱을 통해 인증한 후 칭화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본과 수업을 듣느냐 어학코스를 듣느냐에 따라 수강 신청 방법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고 최대한 여러 곳을 다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베이징 중심부 쪽으로 가면 전문대가, 고궁박물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여러 관광지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베이징에서는 중국 각지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없는 새로운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북경대 도서관입니다. 학생증을 찍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학생식당입니다. 북경대 안에는 학생식당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원이 수업을 듣는 건물과 가장 가깝습니다. 메뉴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볼까요? 수업을 듣는 건물마다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과제나 공부를 열려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2교학로에서 자주 공부를 했습니다. 건물 안에 카페와 편의점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콘센트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숙사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물에서 걸어서 3분이면 기숙사에 갈 수 있는데요. 기숙사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육교를 건너야 합니다. 학교 내부에도 기숙사가 있지만 교환학생은 대부분 외국인 기숙사인 중관신원에 배정받습니다. 기숙사 1층에는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오면 위챗이나 알리페이 앱을 통해 사물함을 열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간단한 음료수나 디저트도 배달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로 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관신원 기숙사 안에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곳에 로션, 샴푸, 바디워시, 휴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도 있으니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과자, 컵라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헬스장과 수영장입니다. 이 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카운터의 직원분이 항상 상주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1층에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마다 기숙사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긴 복도를 지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복도 중간쯤에는 간단히 조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불을 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카드키를 방에 놓고 왔을 때는 1층으로 내려가서 카운터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린 후에 비상키를 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북경대 어학코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과 수업이 아닌 어학코스 수업을 들었는데요. 어학코스는 크게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집니다. 배정받게 된 반은 학기가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업의 난이도와 자신의 실력이 맞지 않는 경우에만 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필수 수업과 선택 수업으로 나뉩니다. 필수 수업에서는 독해와 말하기를 다룹니다. 선택 수업은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제 하루 일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의 1교시는 아침 8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1교시가 있는 날이면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수업 건물과 기숙사가 가깝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더 건조한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얼굴이 너무 차가워져서 저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자주 썼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미세먼지가 걱정됐었는데 오히려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베이징의 도로는 고궁박물관을 중심으로 사각형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 인식을 하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1교시 수업이라 학생들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교내 카페들도 일찍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제가 수업을 듣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어학코스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3층으로 올라가면 교실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교실입니다. 학기 초에 나눠진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건물 안에 편의점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들리기 좋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차 음료가 많은데요. 저도 교환학생을 하며 차를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결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선택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대외 한어교육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학기 초에 자신이 선택한 선택 수업을 듣게 됩니다. 북경대의 점심시간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이는데요. 12시에서 12시 반이 사람이 가장 붐빕니다.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교내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태양관 지하로 내려가면 학교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기념품 샵 맞은편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념품 샵입니다. 학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기념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펜부터 인형, 그리고 옷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서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과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샵과 서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신태양 중심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학기 초에 학생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학생 등록을 하면 이렇게 학생증을 줍니다. 이제 저는 학식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곳곳에 이렇게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북경대 학생은 앱을 통해 인증을 하면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학생식당입니다. 학생식당 지하에는 카페도 있습니다. 층별로 다양한 메뉴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식은 학생증이나 북경대 어플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학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학식당 바로 옆에 또 다른 학생식당이 있습니다. 그날그날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앱을 통해서 미리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수업시간이 임박해서 열심히 뛰어갔다 왔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 있는 카페입니다. 直接拿就可以啊。 커피를 들고 열심히 수업을 들으러 다시 교실로 향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쇼핑몰과 식당 그리고 카페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쇼핑몰에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에서 다녔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